등교 수업을 통해 전국 교육 회복의 방향을 제시해 주신 우리 교장 선생님, 원장 선생님, 그리고 대구의 모든 선생님 정말로 존경합니다. 지금부터 제35회 대구 교육상 시상식 2022학년도 대구 미래영양교육 설명회 12월 학교장 정책공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편히 자리하여 주십시오. 제35회 대구 교육상 시상을 하겠습니다. 시상식은 중등교육과 김석기 장학관께서 진행하겠습니다. 수상하시는 분들 영광의 얼굴을 영상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아이들을 위해서 절약교육, 저축지도, 또 채소 재배를 하는 가운데 건면한 생활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는데 퇴직하고 난 뒤에 이렇게 또 상을 주시니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 저보다 먼저 이 상을 수상하신 분들을 바라보며 그 발자국을 따라 걷다 보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영감을 주시고 이끌어 주셨던 많은 선배님, 함께 일했던 동료들과 후배님의 따뜻한 사랑의 결실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상을 받는다는 게 항상 기분이 좋은 일이고 저에게는 또 새로운 동기부여도 되는 것 같아서 항상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대구 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적 상으로서는 내세울 것이 없는데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서 감격스럽고 가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퇴직은 했지만 대구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정진하기로 하겠습니다. 아이들을 채소 재배를 하면서 건면한 생활 습관도 기르고 재활용품을 이렇게 모아서 그거를 팔아가 아이들 저금 통장에 저금도 해주고 또 이웃돕기 성금도 내고 이런 활동을 했는 것을 현장 연극 보고서에 냈더니 그게 전국 1등급 푸른 기장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교직 생활에서 크게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에 재직할 때 교육과정 개정으로 큰 변화가 이루어지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지원청 내에 에듀콜 센터를 만들고 인력을 확보하여 부정응 학생들의 상담과 학부모 상담, 교사들의 교육과정 운영 지원, 진로교육 지원에 노력하여 학생들의 학력 향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던 것을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퇴임 후 대구 행복한 미래재단을 맡아 기반을 닦았던 일도 기억에 남습니다.
뭐 학교 생활 기록부 기재였던 내실을 위해서 노력했던 활동들, 라이프를 통한 뭐 학교 현장의 뭐 교무 업무 시스템 정착 여러 가지가 기억이 나고요. 그 중에서 역시 뭐 학생 선택 교육 과정을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이 가장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과학고등학교 설립권입니다. 교육부에서 각 시도를 평가하여 이게 학교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대구교육청에서 과학고등학교를 추가로 더 설립할 수 있게 되어, 둘째는 특수학교는 3명 학교의 설립권입니다. 지금 3명 학교인 그 부지를 특수학교 부지로 정하고 특수학교 설립 계획을 수립하였고, 셋째는 낙동강수로원 설립입니다. 당시 교육부 장관님을 낙동강수로원 부지 현장으로 모시고 직접 브리핑을 하면서 설립 예산을 확보하였고, 당초 부지보다 배가 넘는 넓은 부지를 확보하였습니다. 지금도 달성 쪽으로 가면은 수련원 부지를 돌아보곤 합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남을 생각하고 건면한 생활 이런 것을 하는데 일조가 되는 환경보호운동이라든지 식물을 재배하면서 그 가는 모습을 성취감을 얻고 그런 인성적인 측면에서 검건 절약생활을 좀 더 강화해줬으면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전에 군자의 학문은 기로 들어와 마음에 붙어서 온몸으로 퍼져 행동으로 나타나고 소인의 학문은 기로 들어와 입으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공부의 마지막은 삶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대구 교육이 학생들로 하여금 배운 것을 실천하도록 하는 근본을 다져주는 교육에 더욱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학교 교육 과정이 다양하기 때문에 뭐 학교 현장에 많은 기관지 교사분들이 학교에서 열정을 갖고 근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도 사실 그 열정에 맞는 다양한 또 수상의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게 한 가지 바람이고요. 그리고 또 학생 수가 지금 많이 줄고 있기 때문에 학생 한 명도 더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적인 정책이나 지원이 좀 더 많이 되었으면 하는 게 교육청의 바라는 점입니다. 현재 대구 교육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굳이 한마디 한다면은 교육서로 대구 교육을 넘어 글로벌한 대구 교육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대구교육상 시상 진행을 맡게 된 중등교육과 인사담당 장학관 김석기입니다. 동영상도 보셨습니다마는 영예로운 제35회 대구교육상 수상자 4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 부문에 전 대구 송일초등학교 김종태 교장선생님 이십니다. 중등교육 부문에 전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곽경숙 교육장님이십니다. 예, 중등교육 부문에 강북고등학교 이봉우 선생님이십니다. 네, 현직이십니다. 교육행정 평생교육 부문에 전 대구광역시 교육청 황용기 행정국장님이십니다. 네, 수상자의 자세한 양력과 그 공적은 나눠드린 유인물로 소개해드리는 걸로 가름하겠습니다. 시상을 해주실 교육감님을 먼저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예, 수상자 4분께서도 좌측 계단을 이용하여 무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객석의 교장선생님께서는
아낌없는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대우교육상 시상은 초등교육부문, 중등교육부문, 교육행정평생교육부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대구교육상 초등교육부문 대구 송일초등학교 전 교장 김종태 기하께서는 평생을 교육에 헌신하신 참 스승으로서 사랑과 봉사로 후학 양성에 매진하시어 대구 교육의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매우 큽니다. 이에 그 공로를 기리고 모든 교육자의 기감으로 삼고자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상을 드립니다. 2021년 12월 10일 대구광역시 교육감 강은희. 대구교육상 중등교육부문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전 교육장 곽경숙.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대구교육상 중등교육부문 강북고등학교 교사 이봉우.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대구교육상, 교육행정 평생교육부문, 대구광역시 교육청 전 행정국장 황용기.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예, 다음은 단체 기념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수상자분과 교육감님, 그리고 참석해 주신 지원청 교육장님, 그리고 우리 각국 국장님, 각각 과장님들 무대 위로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수상하신 분들 다시 자리로
네. 자리를 잠시 정돈하고 이어서 강은희 대구광역시 교육감께서 인사 말씀 및 당부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1번.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교장 선생님, 원장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2층에 계시는 분들도 잘 보이시죠? 예, 저도 2층에 가보니까 무대랑 굉장히 가까워 보이던데, 네, 오늘 정말 오래간만에 전체 우리 교장 선생님, 원장 선생님 모두 한 자리에 모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더 의미가 있는 날인 것 같습니다. 제35회 대구교육상 시상식을 함께 진행하게 되어서 저도 굉장히 가슴이 설렙니다. 오래간만에 우리 세 분 선배님들 오셨고 또 현직에 있는 우리 이봉우 선생님 함께 하셨는데요. 우선 전 대구 송일초등학교 김종태 교장 선생님, 그리고 전 동부교육지원청 각경숙 교육장님, 강북고등학교 이봉우 선생님, 전 시교육청의 항용기 행정국장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김종태 교장 선생님은 미리 또 한번 저희가 다 들으셨지만 그래도 아쉬워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교사를 33년 하셨습니다. 교감으로서 3년 6개월, 교장으로서 4년 6개월, 총 41년 동안 경력 교육계에 봉직하고 계셨는데요. 좀 전처럼 그 당시 우리 정말 아이들이 저축을 좀 잘할 수 있도록 장려해 주시고, 또 환경교육, 밥상머리 교육, 이런 전통적인 교육과 실천에 특히 중점을 두시면서 교직 생활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교직을 마치시고 대구 삼락회 사무처장으로 지금까지 계속 일을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인성교육을 학교에 계실 때나 또 퇴임하시고도 지속적으로 꾸준히 잘 지켜주셔서 정말 우리 대구 교육의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고 계십니다. 각경숙 교육장님께서는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교육청의 교육국장으로 또 재직하셨고, 바로 퇴임 전에는 동부교육지원청의 교육장으로 재직하면서 소개되지 않는 내용에도 보면 아침 독서 10분 운동, 이런 운동도 굉장히 열심히 해주셨고요. 학생 인성 교육에도 많은 기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 전문직을 11년 하시는 동안 현장에 기반을 둔 내실 있는 교육 정책, 그리고 지원, 그리고 실천을 직접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중등 교육에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해 주셨고요. 마지막에 에듀 콜센터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서 지금까지도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 전문가로서 또 행정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탁월하게 펼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봉호 선생님은 지금 강북고등학교 현직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중등교육과정 연구회도 운영해 주셨고, 고등학교 특히 교육과정 분야의 아주 전문가로서 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고교 학점제 기반 구축에도 많이 도움을 주셨고요. 학생 생활기록부 지원단 대표를 맡아서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해주셨고,
생활기록부와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도 실천적 사례들을 많이 제공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수학 체험전도 같이 대표적으로 운영을 해 주셨습니다. 전공이 정보하고 수학이셔서 양쪽에 굉장히 공헌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황용기 행정국장님께서는 우리 교육청 담당 감사담당 사무관부터 우리 굉장히 교육 지원의 열을 많이 열정적으로 해주셨는데요. 화면에서도 보셨지만 낙동강 수련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감사 제도의 개혁도 굉장히 활발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 청렴도 1위의 교육청으로 유지될 수 있고 발전하는 데 굉장히 공헌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에듀파인을 도입해 주시고 특수교육과 유아교육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도 많이 해주셨고요. 유아교육진흥원 그리고 대구 특수교육센터 설치에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해주셨습니다. 지금은 서울에 있는 청운초등학교 교장으로 현재 아이들을 열정적으로 교육하고 계십니다. 우리 네 분께 다시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번 박수를 더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봉우 선생님은 오늘 같이 못 오신 것 같은데 세 분 배우자분이 함께 하셨습니다. 각경수 교육장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열심히 하는 동안 정말 묵묵히 뒤를 잘 지켜주신 배우자에게 감사한다고. 아마 그 당시에는 일찍 퇴근도 못 하셨을 텐데 참고 잘 견뎌주신 우리 배우자님 세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 분 배우자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아마 박수 치시는 우리 교장 선생님, 원장 선생님도 나의 파트너도 나를 좀 잘 지원해 주기를 아마 바라실 겁니다. 댁에 가셔서 꼭 전해 주십시오. 네. 우리 오늘 교육상을 받으신 네 분께 다시 한번 감사와 축하의 박수로서 네 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 계시면 저희 설명을 드렸는데 너무 불편하실 것 같아서 여러분 힘찬 박수로 퇴장하시는 네 분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교장 선생님, 원장 선생님들은 다 네 분 다 얼굴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우리 선배님들이시고 한 분은 또 우리 동료이시기도 한데요. 정말 35번째 교육상을 수상하면서 우리 대구 교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공헌을 해주신 분들께 또 저희가 수상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또 곧이어서 통합 전달 회의를 곧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이제 워크숍을 하셔서 최근 여러 가지 상황과 또 내년 22년도 교육 계획에 대해서 여러 분야로 토의를 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공감은 좀 하고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간을 좀 내지 못해서 특별히 유치원과 특수학교장님을 모시지는 못했는데 그 부분은 또 별도로 시간을 두고 또 특성화 고등학교도 곧 있으면 별도로 저희가 또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작년까지 해서 굉장히 오래된 코로나 상황으로 많이 힘드시고 또 현장에서 잘 하고 계셔서 제가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아마 워크숍을 하는 동안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대략 이해는 하고 계실 텐데요.
지금 2월 이틀 전에 각 학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자가진단 시스템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코로나 예방 접종 백신에 관해서 의견 수렴을 했었습니다. 이때 참여한 학생들이 한 55.1% 정도 학생들이 자가진단을 통해서 백신 참여 여부에 대해서 의사 표현을 했었습니다. 물론 100%의 학생들이 참여하지 못해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요. 오늘 이후에 또 학교에 가시면 참여하지 못한 해당 학생들에게도 좀 잘 지도를 해 주셔서 학생들이 백신 접종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좀 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5.1% 중에 11,7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응답을 하면서 백신 접종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었습니다. 아마 또 이 중에는 신청을 하고도 또 마지막에 접종을 하지 않는 아이들도 있지 않을까. 또 신청을 못했는데 뒤늦게 또 접종을 하겠다 이런 아이들도 생길 수 있으니까 향후에 그런 부분까지 참고해서 학교에 공감대를 좀 형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장 선생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학교 상황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장 선생님들 오셨기 때문에 1년 동안, 2년 동안 우리 대구교육청에서 일어난 내용들 코로나에 관해서 한번 쭉 데이터로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학교마다 유치원마다 우리 유치원, 우리 학교는 괜찮았어 하는 학교도 좀 많이 있습니다만 또 힘들게 확진자가 있어서 고생을 하신 학교도 꽤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학생, 교직원을 그리고 전체를 살펴보면요, 작년 20년도하고 21년도에 보면 굉장히 수치적으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여러 교장 선생님들이 엄청 걱정하셨는데 실제 데이터로 보면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확진된 숫자는 의외로 굉장히 적습니다. 작년 7월을 한번 보시면 6월, 7월 이럴 때 굉장히 공포스러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그 당시에 확진된 학생 수는 우리 전체 작년 아이들이 한 28만 9천 명 정도 되는데 확진된 학생 수는 한 자릿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올해 이렇게 살펴보시면 7월, 8월 엄청나죠. 8월 달에 한 292명이니까요. 작년 8월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죠. 이렇게 차이가 많은 게 전체적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이 크기도 하지만 학교 내에 재감염이 올해 들어는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가족에 의해서 확진이 되는 경우 외에도 학교 내 재감염이 꽤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 7,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해서요. 12월까지 하면 제가 어제까지 데이터를 냈습니다. 그래서 12월 9일밖에 안 되는데 학생들 확진 수는 200명 정도 나왔어요. 그러면 연말까지 해가 30일 정도 끝까지 가면 600명 나오면 어떻게 할까 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원격 수업으로 전환해 달라고요? 예, 그건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확진 학생 수가 꽤 많이 나온다는 상황을 좀 인지를 해 주시고요. 교직원도 조금 줄어들다가 원래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교직원 확진자 수가 이렇게 도표로 그렸는데요. 1, 2, 3월 이렇게 하다가 지금 11월, 12월 되면서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그래서 교직원, 학생 전년 대비입니다.
파란색이 20년도인데요. 20년 3월은 뭐 학교에 오지 않으면서 확진자가 많았기 때문에 학교에 실제 영향은 거의 없었죠. 그런데 21년 주황색 그래프를 보시면 7월, 8월에 엄청 많아졌습니다. 많아졌다가 9월, 10월에 조금 잦아들고, 이때는 정부의 방역 규제가 좀 세게 들어갔을 때입니다. 그러다가 11월 미드 코로나가 되면서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12월은 이거보다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600명 넘지 않도록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 다음 그래프 한번 보시죠. 그래서 3월 올해 등교 개학 이후에 확진자 발생 내용을 보면 발생 학교 수가 쭉 보시면 우리가 455교거든요. 초, 중, 고만 빠지면요. 유치원까지 합치면은 또 단설, 병설 있어서 조금 숫자가 다르겠지만 요거는 사립 유치원까지 합쳐서 우리가 한 800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50% 이상의 학교에서 확진자들이 거의 나왔다는 거죠. 한 학교 건너 하나 정도에서는 확진자가 거의 나와서 여기 계신 교장 선생님이나 원장 선생님들은 거의 두 분 중에 한 분 정도는 확진자가 있었던 것 같죠. 윤여선 교장 선생님 없었어요. 한 명 있었어요. 네. 자, 그래서 학생, 교직원 숫자를 보면 1,591명, 그러니까 한 1,600명 정도 대략 발생을 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어제까지 정리가 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넘어가면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1, 2학년하고 고3들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고등학교가 이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다 합친 숫자가 초등학교하고 비슷하죠. 3학년 상계 학년이니까. 그래서 비슷하고 약간 차이가 납니다만 초등학생들이 조금 숫자적으로는 적은데 초등학생이 숫자도 조금 적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 2학년이 254명인데 고3들이 올해 8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98% 정도 백신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3들도 3월에서 8월까지 숫자가 확 발생하다가 9월, 10월에서는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다가 11월 말쯤,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수능을 치는 그때부터 수능 딱 치고 돌아서면서 확진자들이 좀 생기는데 이거는 이제 면역력도 조금씩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3들을 데이터를 보시면 아무래도 백신 접종에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물론 고3이라는 특성이 있긴 하지만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보면은 상반기에 고3들이 더 집중할 시간인데도 확진자가 많이 났다는 것은 아마도 백신 접종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특히 지극계고 같이 수능에 별로 신경을 많이 쓰지 않는 경우에도 8월 말 이후로 확진자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던 것은 백신의 영향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데이터로서 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시죠. 그리고 감염 경로도 보시면 역시 감염 경로에서 가장 우위에 있는 게 가족 간의 감염입니다. 이건 뭐 어떻게 피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 아이들이 직접 감염돼 오는 것보다는 가족 중에 누가 확진이 되면 특히 델타 바이러스 이후에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과거에는 가족 중에 확진자가 발생해도 감염이 안 되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델타 이후로는 가족 중에 한 명만 발생을 해도 가족 전체가 거의 다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나오지 않더라도 시간을 두고 시간차를 두고 가족 단위의 확진은 거의 전체가 되는 경향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내 전파도 조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내이긴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친구들 관계가 친소 관계가 조금 더 강해서
학교 내라기보다 얘는 학교 밖에서도 계속 만나는 아이들. 그래서 학교 밖에 의해서 확진이 되는 경우, 학원, 종교시설, 그리고 기타, 그리고 원인을 저희가 찾아내지 못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염 경로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일별 확진자 발생 현황인데, 제가 최근 12월 9일부터 한 2주 정도 살펴봤습니다. 20일 정도 살펴봤는데요. 지금 보면 저희가 하루에 확진되는 학생 수가 평균 20명 이상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12월로 쭉 오면은 엄청나게 숫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최근 들어서는 거의 하루 30명 정도의 확진 학생이 발생하고 있고요. 이렇게 쭉 보면 제가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 대구시 확진자 수하고 우리 학생들 확진자 수가 거의 일치합니다. 한번 눌러보시죠. 네. 그러면 요거 보면 한 칸 딱 땡기고 보면 이제 시에서 확진자 발표하고 그 다음이 되면 우리 학생 데이터가 저희가 수집이 되거든요. 이걸 보면은 역시 시에서 조금 적게 나왔을 때는 우리 아이들 숫자도 적고요. 시에서 많이 나오면 아이들 숫자도 같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가족 간, 친인척 간 감염이 있기 때문에 비슷한 경향성을 띠는 것 같습니다. 넘어가시죠. 네. 그리고 이제 내년 예산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제 시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내년 22년도 예산이 3조 7,229억 원이 의결이 되었습니다. 작년도 올해 그렇죠. 이게 내년이니까 올해 저희가 21년 초에 기정예산, 그러니까 추가 경정 빼고 저희가 예산이 확정된 게 3조 3,497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재작년보다 1,000억 정도 본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학교의 기본 경비들은 저희가 손을 대지 않아서 아마 학교에서는 많이 못 느끼셨을 텐데, 각 기관이나 직속 기관들은 운영비를 20% 감했다가 하반기 추경이 편성되면서 조금 도로 회복을 시켜줬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내년도는 지금 저희가 내시된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예산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쭉 살펴보시면 우리 교육청은 여전히 교직원 인건비 부분이 61.2% 정도 되어서 인건비 부분에 상당히 높은 비율이고요. 그 다음에 경직성 경비에 해당하는 비용이 전체 한 80%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건비, 교육복지지원, 교육행정, 학교 운영비, 교육시설 사업 이런 것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빼도 박도 못하는 형태의 예산이어서 이렇게 편성이 되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조금 학교와 직접적으로 교육 활동에 관련되어서 유연하게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녹색으로 되어 있는 교수 학습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 교수 학습 활동은 좀 많이 증액을 시켜놨습니다. 내년도도 코로나 상황이 그대로 지금과 같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많거나, 아니면 코로나 상황은 좋아지지만 학교의 학습력 회복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교육 경비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숫자적으로 보시면 조금 더 정확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2년도 인건비, 교육복지, 학교 운영비를 보시면 전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예산이 약 2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넘겨보시죠. 실제로 이제 곧바로 교장 선생님이나 원장 선생님한테 직접 해당이 되는 게
교당 경비가 일괄로 500만 원 더 추가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혹시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상황이 그대로 유지가 될 때 학교 단위에서 미리 생각을 하셔서 유연하게 편성해서 교육 활동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이 정도 비용이 추가로 된다는 걸 짐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적 사업비가 기본 경비로 전환되는 항목이 8개 항목이 있습니다. 모든 학교에 이제 해당이 되는 인성교육 실천 운동 지원비, 실천 운영비, 그리고 학교 급식 연료비, 통곡물비, 메이커 교육 거점센터 운영비. 메이커 교육이 우리 대구 교육청 관내는 150학교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담 학교는 한 학교이지만 예체능 교육과정 지원을 조금 더 기본 경비에 포함해서 학교 단위에 조금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전체험교실 운영, 시설 안전 점검, 고교 특화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목적 사업비에서 뺐습니다. 빼서 기본 경비로 넣어드렸으니까 이거를 다른 용도로 쓰시는 게 아니고 목적 사업비로 하시면 그만큼 반드시 쓰셔야 되니까 조금 효율적으로 편성해서 하실 수 있도록 바꿔드린 겁니다. 그럼 냉난방 운영비는 좀 정액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금씩 현장에서 비교적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들을 편성했으니까 학교 내의 재량권을 확대해서 최대한 자율적 운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아주 간혹 이런 말씀이 들려서 제가 조금 염려되는 게 학교에 경비가 조금 넉넉하게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하다가 보니까 불필요한 예산을 집행하거나 멀쩡한 걸 뜯어서 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은 좀 가급적 지양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교육 혜택이 들어갈 수 있는 쪽으로 사용을 해주시고, 그리고 학교 단위에서 그동안 미처 못하셨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셔서 진행해 주시면 더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활동 지원도 원래 했던 게 그대로 내년까지 유지가 됩니다. 내년까지도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 교육에 사실 저희는 정상적인 운영을 했지만 그래도 그 속에 보면 마스크를 쓰고 하는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이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읽어내지 못하거나 또 아이들의 가정 환경 변화가 심해서 학교 적응이 좀 안 되는 데가 구석구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올해와 같은 기조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너무 급작스럽게 2월달 계획 수립하고 편성되어서 아마 올해는 충분히 대비를 못하고 교육계획을 세운 학교도 들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사업이 그대로 진행이 될 겁니다. 후내년은 아마 이 비용이 삭감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내년까지 거의 이대로 진행이 되니까 교육계획에 미리 선제적으로 반영을 해주셔서 강사를 구하거나 편성을 하는 것도 학교 단위에 가려운 곳을 좀 잘 긁어서 하실 수 있도록 충분하게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쭉 올해하고 비슷하니까 그 기조로 다만 준비를 조금 일찍 해 주실 수 있도록 미리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다음 그리고 이거를 참고적으로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교장 선생님들도 선생님이나 학생들에게 설득을 좀 하셔야 되니까 저는 물론 교육부가 12세에서 17세 아이들에게 백신 접종을 권고하면서 너무 그냥 좀 책무수행에 대해서 강조를 하지 않고 했던 부분들이 조금 초기에 접근을 좀 느슨하게 했는 게 지금 다시 되돌리려고 하니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봐서는 오미크론이 대구까지 아직
상륙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전파력이 더 높다고 하니 앞으로 겨울 방학을 거치면서 우리가 어떤 대비를 해야 될지 저도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방역 당국의 데이터를 통해 보면 우리 대구가 학생들 접종률이 가장 낮습니다. 성인 접종률은 차이가 초기에 저희하고 비슷했습니다. 한 10% 이상 차이가 나다가 이게 접종이 훨씬 낫다, 백신을 접종하는 게 낫다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는 차이점이 퍼센트가 줄어들었어요. 지금은 한 2%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은 전국 평균보다 10% 정도 차이가 납니다. 물론 이제 우리 교육청이 전면 등교를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학부모님들이 우려가 더 크고 백신을 맞는 거에 대한 필요성은 조금 상대적으로 적을 수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조금 더 독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넘어가서요. 보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 패스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우리 교육청으로도 항의가 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약간의 재논의가 될 것 같고요. 쭉 넘어가 보세요. 네, 그래서 쭉 보면은 확산되고 있는 층이 청소년층인데 한 번 더 한 페이지 더. 그래서 청소년 백신 작용의 부작용이 많다는 얘기는 현재까지는 특별히 더 많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백신 부작용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12세에서 17세까지의 접종을 해보고 있는데 접종하고 있는 중인데 부작용이 조금 심각해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은 경우는 한 2건 정도 신고가 되어 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일시적 상황 정도, 일시적으로 조금 어려운 거 있고요. 늘 걱정하는 아플락시스나 이런 거는 현재까지는 없고요. 그래서 중대한 이상 반응이 있는 비율이 전체 연령군에서 봤을 때 청소년 쪽에서 아직은 조금 더 적습니다. 그래서 비율적으로 봤을 때도 청소년 부작용이 조금 적은 경우가 더 많고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넘어가시죠. 네, 그래서 해외 사례도 전 세계가 지금 바이러스 전쟁을 하고 있으면서 이걸 헤쳐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접종 연령을 낮추고 있는 이제 경향으로 봤을 때 접종 연령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12세에서 17세 특히 고등학교 학생들은 좀 더 고2는 곧 고3으로 올라가니까 좀 적극적으로 접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고1 그리고 중학생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까지 조금 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이 좀 필요하고요. 저도 대구시에 요청해서 이런 조금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들을 좀 만들어서 많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공감 확산을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대구시 우리 교육청 학교 세 곳이 모두 조금 적극적으로 하면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이해 정도가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지금 상황을 조금 좋게 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쭉 제가 신문을 통해서 좀 도움이 되실까 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필요하신 내용들은 우리 보도 현황에 우리 업무 포털에 들어가시면 오른쪽에 노란색으로 보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기 참고를 해보시면 8일, 9일 이런 때 많이 기사가 게재가 되어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잘 좀 설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준비를 하지 않으면 지금 하루 확진자가 7,000명 정도 되고요. 대구도 제가 좀 알아보니까 가택 치료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확진자가 150명대 정도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보면은 확진 경로, 감염 경로를 추정하지 못하는 확진자가 48명 정도 되던데요.
저는 이 부분을 늘 신경 써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대체 어디서 감염됐는지 모르는 확진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질수록 역학조사가 그만큼 못 따라가는 거고, 역학조사가 충분하게 뒷받침되지 못하면 학교 쪽으로 넘어오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학이 거의 한 4주, 3주 학교에 따라서 1월 초까지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이 3, 4주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다음 겨울 방학을 지켜보면서 교육 활동을 어떻게 정비해야 될지 고민을 좀 추가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내년 신년은 정상적인 준비를 해주시고, 정상적으로 하되 우리가 방역에 대해서 어떻게 더 해야 되는지, 아이들이 상당히 조금 느슨해져서 상대적으로 수도권보다 저희 대구 쪽 아이들이 이 백신에 대한 경계심도 조금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고삐를 재어야 될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학교 단위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올해 무사히 좀 넘겨서 내년에도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교장 선생님, 원장 선생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 한 해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장 선생님, 원장 선생님과 함께 대구 교육을 리드하시는 우리 교육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대구 미래 영양교육은 대구 교육의 브랜드 이름입니다. 올해 4년째를 맞이하면서 완성체로 나아가고 있는 대구 미래 영양교육. 내년도 방향과 주요 업무에 대해 기획조정과 김의주 과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과장 김의주입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세부 내용 설명에 앞서 내년도 대구 교육의 전체 프레임워크를 보여주는 2022 대구 미래 영양 교육을 기획하기 위해 먼저 지난 봄 교육 전문가들의 인터뷰인 FGI와 다양한 집단의 교육 주체들이 참여한 인터뷰인 NGT를 실시하였습니다. 6월에는 FGI와 NGT에서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설계하여 교육 공동체 1만 2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3가지 조사 결과를 묶어 FGI, NGT 설문조사 결과보고서를 만들어 배포하였습니다. 이어서 박정곤 동문고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단장으로 활동한 올해 정책기획단에서 지난 여름 내내 그 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대구교육 2030의 단기, 중기, 장기 교육 의제와 다양한 교육 정책을 마련하여 2021 정책기획단 보고서를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교장선생님, 원장선생님께 나눠드린 2022 대구 미래영양교육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계적이고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참여 절차를 거쳐 수립됨을 말씀드리며, 내년도 자율적인 학교 교육 설계 및 실천의 프레임워크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2022 대구 미래 영양교육의 세부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 현황입니다. 올해 행정조직이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개편 사유는 학생생활지도 등 위기상황 발생에 대한 사업 간 연계성 부족으로 위기 학생에 대해 집중 지원하는 것에 한계가 발생하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에 따른
교직원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재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우선 두 개 부서의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체육보건과가 체육예술보건과로, 생활문화과가 생활인성교육과로 개편됩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생활인성문화과의 민주시민교육 담당이 미래교육과의 민주시민교육 담당과 체육예술보건과의 예술교육 담당으로 나누어져 이관됩니다. 그리고 미래교육과의 인성교육 담당과 체육예술보건과의 학부모 교육 담당이 생활인성교육과로 이관되면서 인성학부모 교육 담당으로 신설됩니다. 이로 인해 생활인성교육과에서는 생활교육, 인성학부모교육, 대안교육을 연계하여 학생의 위기 수준 및 유형에 따른 초기 대응에서부터 지원 및 관리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추후 담당 부서에서 세부 안내 공문이 나갈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쪽부터 12쪽까지 대구 교육의 방향, 즉 비전과 역량, 전략은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올해와 동일합니다. 이어서 4대 전략별로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 업무는 4대 전략에 따른 15개 중점 과제와 54개 실천 과제 및 세부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이어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내년에 새로 도입되거나 중점 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첫 번째, 학생의 미래 역량을 기르겠습니다라는 전략은 창의융합적 사고 역량 등 4개 중점 과제와 기초기본 학력 지원 등 17개 실천 과제를 추진합니다. 18쪽입니다. 미래 역량 함량의 첫 번째 실천 과제인 기초기본 학력 지원은 작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집중 운영합니다. 맞춤형 기초기본 학력 지원을 위해 기초기본 학력 향상 운영비 지원, 두드림 학교, 1수업 2교사제, 기초학력 체험교사제 및 학습 보조 강사제, 멘토링 등 인력과 예산을 집중 지원합니다. 올해 2학기부터 실시된 초등 교과 보충 집중 프로그램, 중등 학습 집중 체험 프로그램은 초, 중, 고등학교 대상으로 내년에도 운영되오니 모든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내년에는 기초문해력 및 수리력 향상을 위한 사업을 운영합니다. 기초문해력 수리력 진단 도구를 개발하고 보급하여 학생들의 정확한 수준을 진단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19쪽입니다. 인공지능 교육은 올해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 교육 인정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교육 중점 중학교를 운영합니다. 중학교 단계에서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수업 시수를 확대하여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실생활 관련 문제를 인식, 분석하고 해결하는 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외에도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교육 실습 지원, 학생 자율 동아리 지원 등도 지원하여 인공지능 교육에 보다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자 합니다. 23쪽 자기주도 체험활동입니다. 학생주도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을 위해 대구 고교 특화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D아트로를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운영합니다. 일회성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벗어나 의미 있는 경험과 배움이 가능한 교과 연계 창의적 체험활동을 위하여 대구문화예술회관 등 지역사회 7개 문화예술기관과의 거버넌스 구축으로 학생 맞춤형 문화예술 콘텐츠를 제공하여 자기 존중감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24쪽 인성교육 부분입니다. 2015년 인성교육진흥법 제정 시행과 함께 학교에서는 핵심 가치 덕목들이 수업을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학습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1교 1브랜드 인성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다 행복한 학교 인성 교육을 운영합니다. 학생들이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다양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주제별 행복 수업을 실시하는 인성교육 중점학교를 확대 운영합니다. 행복에 대한 과학적 탐구를 통해 학생, 학부모, 교사가 더불어 함께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생활 속 마음 돌봄 인성교육 프로그램인 마음 챙김 명상교육과 감정 조절 프로그램 감사기 등도 올해에 이어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25쪽 예술교육입니다. 구 서진중학교 부지에 대구 학생예술창작터가 내년 3월 문을 엽니다. 대구 학생예술창작터는 지역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기 중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예술 융합체험활동, 방과 후 또는 방학 중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교육활동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공간으로 학생예술 공간이면서 지역민의 문화 향유에 이바지할 수 있는 미래형 예술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27쪽입니다. 지난 10월에 대구 민주시민교육센터 개관식을 했습니다. 대구 민주시민교육센터 2018년 2.28 민주운동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되면서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고 참여하는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민주주의의 가치를 배우고 공동체 역량을 기르기 위한 교육체험 공간의 필요성이 제기돼 대구 2.28 기념 학생도서관 부지 내 조성되었습니다.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1,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민주시민교육도 지원합니다. 대구 민주시민교육센터를 통해 학생들이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배움을 체험으로 내면하고 삶 속에서 실천하여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29쪽 환경교육입니다. 호주 국립기후보건센터의 2019년 5월 보고서에 따르면 30년 후에는 지구 절반의 지역에서 사람이 살 수 없고 그러한 환경 문제로 인해 미래 세대에게 큰 빚을 질 것으로 예측되는 바, 우리 교육청에서는 실천 중심 환경 교육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통합적 교육과정 운영을 중심으로 환경 수업을 6차시 이상에서 8차시 이상으로 강화하고 환경교육 수업 실천학교를 100교로 확대하며 학교별 상황에 맞게 1교 1환경 특색과제 선정 운영, 1교 1학생 환경 동아리를 지속 운영합니다. 아울러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 대구 녹색학습원의 역할을 강화하여 환경교육 프로그램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생 자치회를 중심으로 한 D환경교육, 즉 대구 그리고 실천가를 뜻하는 두어 환경교육으로 탄소 중립 실천 중심 환경교육을 운영합니다. 30쪽 두 번째 전략인 한 학생도 놓치지 않고 다 품겠습니다 라는 전략은 함께 가는 교육 등 4개 중점 과제와 교육 복지 등 14개 실천 과제를 추진합니다. 31쪽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심화된 교육 격차를 줄이고자 나눔과 체험의 교육 복지를 좀 더 꼼꼼히 챙기고자 합니다. 학기 중 평일 중식이 전체 학교에서 무상으로 시행되며 내년에는 유치원에서도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됩니다. 또한 올해부터 시행된 중학교 신입생 무상 교복에 이어 내년에는 고등학교 신입생에게도 1인당 30만 원 이내 현물 지원을 합니다. 37쪽 놀이와 배움이 함께하는 유아교육입니다. 4차 산업시대 유아교육도 유아의 개개인의 소질, 흥미, 적성에 따라 교육 내용과 방법을 다르게 제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유아 및 놀이 중심 미래 역량 교육과정을 유지하면서 내년에는 별별별 특색 있는 유치원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별별별은 유치원별 교육 철학, 학급별 특색, 유아별 흥미 관심 요구를 반영한 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유치원별은 프로젝트 접근법,
생태 프로그램 등 각 유치원별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운영하고, 학급별은 인성 덕목별 활동, 신체 놀이 등 학급별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그리고 유아별은 유아의 흥미, 관심,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실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0세에서 2세 보육과정과 초등학교 저학년 교육과정과 연계를 통한 유아의 놀이와 배움 경험을 연계 지원하는 이음교육 시범유치원을 운영합니다. 38쪽입니다. 유치원 부적응 유아를 위한 전문적 접근 방법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분리불안, 애착관계, 또래관계 형성 등의 어려움을 느끼는 유아를 대상으로 맞춤형 검사 상담 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아이마음 케어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대인관계 및 정서 부적응을 나타내는 유아를 조기에 발견하여 맞춤형 진단과 치료를 통해 유아들이 행복하게 유치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습니다. 39쪽 자립과 통합의 특수교육입니다. 균등한 교육기회 확대 및 통합교육 강화를 위해 올해 3월에 전국 최초 문화예술 중점 대구 예아람 학교가 문을 열었고, 내년 3월에는 직업 중점 대구 이름고등학교가 개교를 합니다. 또한 대구 특수교육원이 이달 12월에 개원하여 진로직업 문화예술 등 특수교육 토탈 에듀케어 및 통합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합니다. 42쪽입니다.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겠습니다라는 전략은 학생 중심 교육과정 수업 평가 등 4개의 중점 과제와 미래 역량 기반 교육과정 등 13개의 실천 과제를 추진합니다. 44쪽 특색 있는 교육과정입니다. 2013년 2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으로 시작된 자유학기제는 2015년 전면 시행, 2018년 학년으로 확대된 자유학년제를 운영하였습니다. 2022년 도입 10년을 맞이하는 자유학기제는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에 따른 학생 활동의 어려움, 학력 저하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부각됨에 따라 우리 교육청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년의 연구 검토 과정을 거쳐 현재 운영되는 자유학년을 조정하여 1학년 2학기에는 자신의 꿈을 탐색하는 자유학기를, 3학년 2학기에는 고교 연계 학업 진로 탐색의 진로학기를 각각 운영하고자 하오니 학교 현장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어 수업 역량 강화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오프라인 수업 방법인 디블렌디드 수업을 운영하기 위해 올해 교원 전문 학습 공동체가 매우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내년에는 교원 전문 학습 공동체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구 샘튜브를 구축하여 운영합니다. 대구 샘튜브란 대구 선생님, 즉 쌤들의 교육 연구에 관한 다양한 자료 공유와 의견 나눔을 위한 소셜 러닝 시스템으로 사용하는 모든 선생님들에 의해 생산된 지식을 공유하고 연구와 학습을 결합한 교육 정보 공유의 장을 만들어 선생님들의 실질적인 교육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49쪽 참여하는 학부모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단위학교 학부모 자녀 교육 역량 강화 기본 과정 및 심화 과정,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 등 맞춤형 자녀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내년에는 자녀 교육에 필요한 학부모 정보를 모두 모아놓은 빅데이터 활용 학부모 교육 시스템 모두 모아를 운영합니다. 자녀 교육에 필요한 자녀 연령별, 분야별 다양한 정보와 700여 편의 자녀 교육 영상 콘텐츠를 볼 수 있으며 자녀 교육 전문가 강의를 듣거나 특강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50쪽 미래형 학교 공간입니다. 천편일률적인 획일화된 공간에서는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는 학습과 힘, 놀이가 공존하는 창의적인 학교로 기존 학교 시설과 달리 학생과 교원 등 학교의 사용자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건축 전문가, 교육과정 전문가가 학생과 교원 등의 의견을 모아 이를 실제로 학교 공간 기획과 설계에 반영하여
실제 사용자들이 진정한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구형하는 것입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와 함께 2018년부터 추진해온 학교 공간 혁신 사업, 미래환경 현대화 사업 등으로 미래 세대인 학생의 관점에서 다양하고 유연한 공간으로 바꾸어 창의융합적 사고를 위한 교육과정 변화와 미래 교육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51쪽 스마트 학습 환경입니다. 블렌디드 러닝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학내 무슨망 구축, 노후 중보화 기기 교체, 스마트 기기 보급하고 디에듀 통합 플랫폼 구축, 교원 전용 디지털 콘텐츠 개발 지원 플랫폼인 이따를 활성화하는 플랫폼 기반 교육 환경을 운영합니다. 같은 쪽 학교 시설 융복화 부분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소규모 학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학교가 되어가는 구도심 내 학교의 학생 수 적정화와 제한된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토학 여건, 인근 학교 현황 등을 고려하여 통합 운영 학교를 지정 운영하고 학교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해 학교와 지역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을 외부 재원으로 구축해 상호 공유하는 학교 시설 복합화도 추진합니다. 이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학교 개방보다 좀 더 능동적으로 학교와 지역 사회가 학교 시설 부지를 공동 활용하는 것으로 유휴 공간이 있는 기존 학교나 리모델링 사업 학교, 신설 또는 이전 학교 등이 대상이 되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학교 공간혁신, 학습 정원화 사업 등 대상 학교와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53쪽 네 번째 전략인 따뜻한 교육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는 안전한 배움터 등 3개 중점 과제와 건강한 학교 급식 등 11개 실천 과제를 추진합니다. 59쪽 공동체가 만족하는 어떤 행정을 위해 데이터 기반 과학 행정을 지원합니다. 데이터 기반 과학 행정 실현을 위해 우리 교육청에 필요한 교육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데이터 세트를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 관리 정보 시스템 구축도 추진합니다. 61쪽 역점 추진 과제입니다. 2019년부터 역점 추진 과제로 지속되어 운영되어 온 배움의 본질에 충실한 학생 중심 수업은 내년에도 학생 주도 수업으로 강화됩니다. 학생 주도성은 2019년 OECD에서 제시한 학습 나침반 2030의 구성 개념 중 하나로 학생 자신이 학습의 주도자일 때, 즉 자신이 무엇을 배울지 결정할 수 있을 때 학습에 대한 더 큰 동기를 보이고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며 핵심 스킬이나 학습 방법 등을 잘 익힌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배움의 기본이 되는 기초 기본 학력을 정착하고 학생의 삶과 연계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학생 주도 수업을 실천하며 교육과정 수업 평가 기록을 내실화하여 배움의 본질에 충실한 즐거운 교실 수업 문화를 조성하고 미래 사회를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미래 역량을 함양하고자 합니다. 동부교육지원청에서는 배움으로 미래를 이끌어가는 드림온 동행 아카데미, 서부교육지원청은 전통이 살아있는 문화예술 교육, 남부교육지원청은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남부인성교육, 달성교육지원청에서는 지역을 연계한 실천 중심의 달성 인향만리 인성교육을 역점 과제로 운영합니다. 내년에도 학습과 방역을 병행한 등교 수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배움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교육가족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상으로 2022 대구 미래영양교육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12월 학교장 정책 공감회의를 시작하면서 부서별 주요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자료를 살펴주십시오. 회의 자료 1번 즐거운 책 읽기를 통한 문해력 함량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2번과 3번 겨울 방학 중 방과 후 가정 운영 철저 등 2건에 대해 유아특수교육과 박종희 과장께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박종희입니다. 지난 9월 1일자 제가 전직되었는데 9월달 회의 때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친절한 유아특수교육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2가지 안내하겠습니다. 겨울방학 중에 유치원 방과 후 가정 운영에 대한 안내입니다. 추진 내용과 협조 사항은 읽어보시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그 돌봄이 필요한 유아들의 학부모의 그 간절함을 조금 많이 살피셔서 충분한 수요 조사를 통한 후에 돌봄이 필요한 유아의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대구 특수교육원 개원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이 잠깐 있었습니다만 세방로에 3명 학교 내에 특수교육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학생 맞춤형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설을 조금 더 보완하여 연수 및 연구, 학부모 교육,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하는 특수교육원이 12월 8일 날 개원하였습니다. 다음 주에 공문 게시로 안내될 것입니다. 특수교육원 중심의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서 특수교육 현장의 만족도를 높여나갈 것입니다. 대구 특수교육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의 자료 4번에서 6번까지 학생 주도 수업 평가 내실화 등 3건에 대해 초등교육과 안영자 과장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교장 선생님, 지금 매일매일 확진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니까 얼마나 긴장과 불안 속에서 방학을 애타게 아이들보다 더 기다리실지 헤아리고도 남습니다. 정말 고생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치 없지만 몇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교육부는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앞으로도 더 좋아진다는 그런 그림은 사실 누구도 지금 그리지 못하는 불확실한 상황인데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위축되고 있어서 국가교육회복 프로젝트를 3년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이에 따라서 교과보충 프로그램이나 또래활동 이런 것들을 예산을 내려서 학교에서 지금 2학기부터 급박하게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내세우고 있는 국가교육회복 프로젝트에서 회복의 의미는 원래대로 되돌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원래는 코로나가 20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으니까 2019년의 교육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때의 모습으로 아이들을 되돌리려면 우리는 진짜 많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주도 수업평가 내실화가 굉장히 필요한데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인 교육과정 시정이 운영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번 자료직교를 받아보니까 약 24% 학교는 오후 2시 50분 6교시를 오후에도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1시에 수업을 마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회복한다는 것은 시정을 정상 운영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으로 포함이 됩니다. 아이들이 1시 반, 1시에 맞춰서 6교시를 다 하려면 쉬는 시간 없이 그 피로감은 말할 수가 없고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보기에는 참 어렵겠죠. 그래서 시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미리 설계 성찰 주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을 잘 이해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학년 말 기초기본 학력 향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기초학력 부장이 보직 교사가 1명 증치됩니다. 그만큼 기초학력 업무가 많아졌고 기초학력 보장법이 내년 3월 22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평가 내용을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12월 달이 지금 방학을 앞두고 학생들의 학년 말 성취 수준 진단 자료를 저희들이 11월 30일에 공문으로 안내드린 바가 있습니다. 온라인 진단 보정 시스템에 평가 문항이 탑재되어 있으니 올해 학년도의 성취 수준을 진단해 보시고 반편성 자료나 또 겨울 방학을 맞이하여 부진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맞춤형 보충 지원을 잘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대구 온라인 겨울학교 학년별로 겨울방학 계획을 세우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학 계획에 온라인 겨울학교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회복에 덧붙여서 하나 더 회복해야 될 것은 교사들이 출퇴근에 대해서도 8시에 출근해서 4시에 퇴근하는 학교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시 반 출근하고 4시 반 퇴근하는 교사의 복무의 회복도 함께 당부드리면서 이와 관련하여 공문으로 방학 전에 시행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모쪼록 너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교장 선생님 코로나 조심하시고 아이들 잘 지켜주시고 선생님들의 불평 불만은 아이들 관점에서 이해와 설득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의자료 7번 중등교육과의 과정중심 논구수령 평가 시행 안내와 8번 체육보건과의 2022년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소년체육대회 선발 선수 관리 철저는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회의자료 9번입니다. 학교 내 코로나19 방지를 위한 방역 강화에 관해 체육보건과 이영길 과장께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예, 체육보건과장 이영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교장선생님들 너무 노고가 많고 오늘 2가지만 당부드리려고 합니다. 학교에서 잘하고 계시지만 오늘도 지금 제 단톡에 지금 현재까지 24명이 발생이 됐다고 합니다. 고등학교는 2명이고 나머지는 유치원, 초등입니다. 그래서 아까 교육감님이 제가 드릴 말씀을 앞에서 다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백신도 그렇고 좀 문제가 있습니다. 백신 지금 방송에 서로 토론도 하고 하던데요. 그래서 백신 접종도 학생들한테 이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는 가장 중요한 방식인 것 같습니다. 아마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백신 접종률이 80% 정도 됩니다. 80% 되고 항체 생성률이 80%로 봤을 때 64%만 집단免疫이 형성된다고 보고요. 35%는 확진이 되거나 아니면 더 이상도 돌파 감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말씀이 1000만 명이 확진이 돼야 코로나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0만 명이 확진이 되기 전에 아마 백신 접종이 되어야 된다고 학자들이 강조를 하는데요. 며칠 전에 그 범시민대책회의에서도 계대 그 코로나 관련 백신 접종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 백신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들 혹시 제가 또 이래 말씀드리더라도 살짝 기분 나빠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체육 뭐 예술보험과로 이제 1월 1일자로 이름이 바뀌는데요. 이 코로나 비상근무도 하고 하다가 보니까 우리 담당 사무관이나 담당 장학사가 초과 근무를 몇 시간 한다 아십니까? 120시간씩 합니다. 살인적인 초과 근무죠. 토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감안하시고 조금 제가 얘기하는 걸 잘 들어서 오늘도 아마 그 교감선생님이나 제 얘기 들으시고 비상연락망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백신 접종에 관해서. 첫 번째는 뭐 자가 진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집단 감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죠. 집단 감염이 일어난 이유는 자가 진단이 잘 안 돼서 그래요. 자가 진단 비율도 프로테이지가 너무 낮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99%였는데 지금 한 5% 이상씩 떨어졌어요. 유치원은 70%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자가 진단을 좀 철저하게 해달라. 이 자가 진단이 안 되니까 실제로 집단 감염이 일어납니다. 왜? 어떻게? 자가 진단 제대로 안 하고 학교에 오는 거예요. 코로나 증상이 있는데도. 그럼 물론 교장선생님도 알 리가 없죠. 그래서 담임선생님들한테, 그다음 학생들한테, 부모님한테 꼭 다시 한 번 더 전달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가진단 제대로 되지 않고 학교 와서 자가진단 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집에서 하고 와야 되죠, 그죠? 그래서 자가진단이 잘 안 되니까 일주일 전부터 감기 증상이 있었는데 감기 증상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별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병원 가는 게 아니고 약국에 가서 해열제를 먹고 그렇게 하는데도 담임 선생님이 그걸 몰라요. 애가 아픈지 분명히 아는데 그래도 학교 오는 걸 그대로 방치한 거예요. 그래서 한 학교에 24명, 20명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들, 교장선생님이 다 아실 필요는 없지만 교감선생님한테 지시하십시오. 지시하거나 보건선생님도 지시하면 될 것 같아요. 자가진단 항목이 3개인 거는 교장선생님 다 알고 계시죠?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자가진단이 첫 번째 항목이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 항목에 보면은 검사받은 가족 중에 검사받은 사람이 있느냐 하는데도 학교 또 나와요. 그래서 이게 참 문제인데 교장선생님이 전교생을 다 알 턱이 없으니까 결국은 교감선생님, 담임선생님한테 말씀을 해서 어떻게든 뭐 소통해서 자가진단 테스트에서 꼭 걸러서 학교에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하니까 교장선생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화면에 없네요. 이거는 책자를. 그래서 변이 바이러스가 5월 10일까지인데요. 5월 11일까지 130일 동안에는 한 150명이 발생이 됐고 5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는 174일 동안에 958명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 그 정도 세죠. 세고 회복 단계의 위드 코로나 발표를 하고 나서는 39일 동안에 533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발생했습니까? 변이 바이러스 생기기 전에는 13배가 증가했고 변이 바이러스가 생긴 다음에는 지금 2.5배가 더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드 코로나 때문에 자가 진단이 잘 안 되고 부모님도 이해는 합니다. 유치원에서 집단 감염 생기는 이유가 애 아프면 약 먹여가 보내버리는 거예요. 보내야 자기 부모님도 직장을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 케어가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게 안 되면은 집단 감염이 생긴다. 그러면은 이 해결하려면 백신을 맞아야 됩니다. 자가 진단. 두 번째, 혹시 자가 진단 보면은 자가 진단은 다 아시고 두 번째는 뭐 아시는 교장 선생님도 계실 것 같은데 자가 진단 테스트에 들어가면은 추가 설문이 있습니다. 추가 설문 항목이 4항목으로 되어 있어요. 백신 접종을 받을 나이인가 1번을 묻고요. 2번은 1차 접종을 받았는가. 1차 접종 받은 학교도 있습니다. 대구체육고등학교는 3학년 제외하고 1학년, 2학년이 100% 1차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3번에 가면은 백신 접종을 하겠는가 물어봐요. 물어보면은 답 그대로 답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통계를 내서 찾아가는 백신을 계획을 우리가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꼭 교장 선생님들 오늘 지금 이게 12일까지 마감입니다. 10일까지 했다가 워낙 설문에 응하지 않으니까 설문 응답률이 55%고 아까 교육감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육청은 희망하는 학생이 11,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100% 정도 응답한 학교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희망 안 하면 희망 안 한다. 희망하면 희망한다. 이 설문에 꼭 응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교장 선생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교육장님들께도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요. 그래야만 뭐 백신을 맞든지 안 맞든지 그건 희망이니까 희망이라도 설문에 응할 수 있도록 교감 선생님들한테 꼭 전달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다음 기획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래 부탁을 드리고요. 교장 선생님들 정말 그 학생들 학습권도 보장해야 되고 건강권하고 안전도 신경 써야 되고 또 너무 고생이 많으신 줄 알지만 교장 선생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교장 선생님이 아니고는 뭐 학교 저희들이 체육보건과에서 다 일일이 나가보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학교가 너무 많이 발생해서 지금 하루에 35명이 발생할 때가 최고입니다. 최고점을 찍었는데요. 그래서 어제도 24, 오늘도 24명인데 그래서 학교 우리 체육보건과에서 역학조사 지원을 가면은 좀 친절하게 잘 대해주시고 아마 지금 보건소가 바빠서 학교로 찾아가는 선별검사 안 될 겁니다. 보건소 와서 하라 하지. 그 전까지는 저희들이 발생을 하면은 학교에 가서 선별검사할 범위를 정하면은 보건소에서 와서 했는데 지금은 보건소에서 인력이 딸려서 자기 보건소 와서 하라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있으니까 교장 선생님들께서 하여튼 조직 대응 관리 코로나 관리 대응 조직에 따라서 움직이셔야 그 확진됐을 때 학생이 생기면은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선생님한테 지시해서는 절대로 이를 빨리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진자 많이 생길 거니까 아마 나이스에서 뭐 그렇게 하시는 학교도 있을 거예요. 전교생 주민번호 나오는 데이터를 다 땡겨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확진자 안 생겨도 지금 그렇게 해놓은 학교가 많습니다. 가면은 확진자 생기면은 우왕좌왕 하다 보면은 그 선별검사 받을 때 꼭 필요한 자료거든요. 그래서 나이스에서 전교생 주민번호하고 이름하고 있는 거 미리 나이스로 당겨 놓으라 그러면 다 당겨 놓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간략하게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미리 준비해 놓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학교가 확진자가 안 생긴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뭐 옆에 학교 꼭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확진자가 한번 생긴 학교는 정말 방역도 잘하고 역학조사 가면은 척척척 움직이는데 한 번도 안 생긴 학교는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우리 학교가 최고 잘하는 도 알지만 가면은 굉장히 미흡한 부분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것들도 교장 선생님께서 한번 잘 살펴보시면은 확진자가 생기지 않고도 12월 말까지 방학한 날까지 안전하게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의 자료 10번에서 15번까지입니다. 위기관리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위기학생 다중지원 등 6건에 대해 생활문학과 이점행 과장께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생활문학과 이점행입니다. 예, 좀 전에 체육보건과장님 코로나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생활 쪽하고 학생들 자살 일으키기 쪽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청소년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 언론 보도 쪽에서 보셨을 겁니다. 서구 쪽에 지난 7월 25일 해운대 물놀이 사건으로 2명의 학생들이 사망 사건이 있었고요. 8월 30일 서구 쪽에서 친할머니 살해 사건이 발생됐었습니다. 또 11월 16일 날 중학생들이 식당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식당 주인이 담배를 피지 마라 하니까 CCTV를 부수고 식당을 난동 부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맞이하면서 저희들이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정말 가정의 와해가 가장 큰 원인이 있었고 또 복지 사각지대 부분
그리고 문제 학생들은 없다. 단지 문제 부모만 있을 뿐이다. 이런 책자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위기관리위원회 자체가 사안이 발생됐을 때 또는 자살 사건이 있을 때 위기관리위원회를 열어서 치료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위기관리위원회를 예방적 차원에서 월 1회 정기화시키자는 게 큰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초기 대응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의도이고요. 그러려면 학교 밖 유관기관과 밀접한 연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강조드리는데 교장 선생님들께서 중심이 돼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위기관리위원회 하면은 교감 선생님이 위원장이 되기도 했는데 반드시 이제 교장 선생님께서 중심에 서서 우리 아이들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급 학교에서는 예방 중심의 위기관리위원회를 해주시고 학교 급 간의 정보를 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 개인정보보호법대에서 이런 사건들이 잘 안 알려지고 있는 정보들이 학교 급 간의 공유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것들 우리 아이들 보호 차원에서 꼭 연계를 좀 해주시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교육청에서는 부서 간 통합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쪽에서 말씀드렸는 것처럼 이제 우리 과가 생활 인성 교육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인성 생활 상담 복지 대안 교육까지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속기관에서는 또 직속센터에서는 지금까지 어떤 프로그램 운영할 때 또 선착순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위기 학생들 부모들은 선착순하면 접근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직속기관에서 잘 하고 계시지만은 이런 위기관리 아이들, 좀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내년에는 조금 더 강화하려고 저희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별 위기관리 예산 지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4억 6,500만 원, 학교당 100만 원 정도 꼴로 위기관리위원회 수당 겸 상담 쪽으로 지원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돈이 부족하면 저희들 추가로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학생들이 보면은 정서행동 특성검사에서 걸러지지 않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급하게 추경을 해서 1억 5천을 마련해서 학생 1인당 200만 원씩 상담, 치료, 가족 상담까지 할 수 있는 치료비를 지원해 줬는데 현장 교장 선생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학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사가 미배치된 학교, 즉 교보고 사업이 중학교에서 끝이 나니까 고등학교 연계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청마다 복지사를 한 명 충원을 하고 우리 생활인성교육과에 복지사를 한 명 더 정원해서 특성화 고등학교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런 거 할 때는 강제성 하지 않고 아이들 정말 자존감을 세워줄 수 있는 인성교육과 연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위기관리위원회 체계도입니다. 보시면은 1번에 인성생활교육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관계회복지원단뿐 아니고 회복중심 연구회를 활성화하고 있고 또 학교폭력 피해 입은 아이들을 위해서 마음보험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 이 클래스는 전국 최고로 저희들 많이 100% 가까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설치돼서 그리고 복지 학부모 교육 쪽에 사례관리지원단, 학부모 역량개발센터를 중심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안교육도 마찬가지로 대안교육기관과 취형 위탁기관이 있는데 뒤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쪽에는 이제 위기관리 학생들이라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자살 예방 쪽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고위험군 학생들을 정말 잘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서행동 특성검사가 계속해서 10년 이상 쓰다 보니까 문제들이 많습니다. 안 걸려집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내년에는 교육부 차원에서 검사 도구를 다시 개발을 하고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영대병원 이센터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달서구 지역에서는 또 새롭게 검사를 해서 저희들이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계율도 보면은 작년에 비해서 이제 올해가 한 93.4%, 자살 위험은 94.2%인데 이게 1% 올리기가 정말 어려운데 여기 계신 교장 선생님들, 원장 선생님들 많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덕분인지 또 또래 활동 활성화도 하고 해서 작년 대비 자살률이 한 40% 정도 줄었습니다. 늘 교육감님께 보고 드릴 때마다 가슴이 아팠는데 2학기 때는 다행히 한 건도 없었는데 내년에는 정말 한 건도 없도록 여기 계시는 교장 선생님들, 원장 선생님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원래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 방문 서비스를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기 상황 발생 시 병원 2센터 5개와 지원청 2센터 6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이건 평상시 업무 흐름도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B클래스 지원청, 이건 사안 발생됐을 때 접수하고 72시간 이내에 대처하라는 거니까 매뉴얼대로 먼저 신고를 해주시고 우리 교육청으로 연락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적절하게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공문으로 안내가 나가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예, 대안교육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학생들 대안교육 위탁기관을 4개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콜라 동산이라고 해서 동산병원 2센터에 정서행동이 어려운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영대병원 2센터에 두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역시 정신과 의사들하고 같이 위탁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성에 있는 꿈모짜리 복무동에 있는 복무인디학교에서는 부적응 학생들을 저희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개원했는 국립대구 청소년 디딤센터라는 게 개원했었습니다. 여기는 보면은 이제 디딤 과정과 오름 과정이 있는데 기숙형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위탁기관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많이 활동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중등 과정은 24명, 32명을 해놨고 요즘 초등학생들도 보면은 좀 힘든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초등 과정은 오름 과정에서 12명으로 해서 4주 과정으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꼭 어려운 아이들이 있을 때 반드시 연락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터넷 치유 과정을 5개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기수마다 18명씩 해서 숙박형으로 하니까 여기 한번 들어가면 정말 핸드폰 안 쓰고 잘 치료될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학생 예술 창작터입니다. 아까 기조과장이 발표했는 것처럼 서진중학교에 예술 창작터를 내년 3월 개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일 최대 200명 정도를 하고 있고 1월 달에 이제 프로그램 안내가 나가면은 많은 신청을 해주시고 3월부터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예, 총 사업비 185억을 가지고 서진중학교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감도의 일부인데요. 가운데 부분에 이제 썬컴 공연장이 이렇게 파져 있고요. 그리고 1, 2, 3, 4층을 리모델링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리겠습니다. 1층에는 프리존, 메이크존, 미디어존, 아트존이라고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서 내년 3월 개관 준비를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예, 예술, 미디어, 메이크, 수학을 위해서 수업 연계형 그리고 학생 맞춤형 교사 지원형, 지역 연계형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다문 학생이 지금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작년에는 1.9% 됐는데 올해는 5,931명에서 2.1%입니다.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통번역 서비스를 하고 지원을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개국어로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은 좀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학부모 상담이나 면접 때 특히 또 코로나 상황에서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는 반드시 연락을 주시거나 홈페이지에 신청하시면은 저희들이 바로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민주시민교육센터입니다. 지난 10월 28일 날 개관해서 9월 달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많이 해주시고 내년에는 이제 교육과정과 미리 연결해서 작성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협조를 해주시고요. 저희들이 또 코로나 상황에서 찾아가는 민주시민교육 체험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홍보 영상 한 4분 정도 되는데 잠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2.28 민주운동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고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체험 중심의 민주시민교육 공간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민주주의 가치와 상호 소통 존중의 대구 미래 역량 교육을 실현하고 참여와 실천을 통한 민주시민의 가치와 역량을 기르기 위해 대구 민주시민교육센터를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대구 민주시민교육센터는 생활 속 공동체의 문제를 소통, 배려, 협력을 통해 해결해 가는 곳입니다. 학생 참여 중심의 민주시민교육을 실천하고 교원 대상 민주시민교육 연수 및 연구를 지원하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여 학교의 민주시민교육을 지원함으로써 대구 민주시민교육의 중심 역할을 수행합니다. 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도 열심히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경험인 것 같아요. 이해와 타협을 하며 대화를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프로그램도 너무 다양하게 있고 시설도 너무 좋아가지고 놀랐습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갑니다. 참여 소통 존중의 교육 공동체 대구 민주시민 교육센터가 열어갑니다. 저마다의 빛깔로 하나 되는 우리는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예, 교장선생님들 마지막으로 그 위기관리 학생들 방학 동안에 정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자해자살한 아이들 관심을 가져주면은 그 아이들 온전하게 학교 생활할 수 있거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의자료 16번 22학년도 학교 업무 경감을 위한 사업 폐지 및 정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11개 사업을 정비하였는데
폐지 사업이 34개이고 유지하되 통합하는 사업이 12개, 축소 사업이 14개, 개선 사업이 51개입니다. 관련 사업 목록은 공문으로 안내드린 바 있으니 원장 선생님, 교장 선생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참고로 회의 자료 23쪽에서 28쪽까지 목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어 내년도 학교 경영 및 실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회의자료 17번 대구 시립중앙도서관에 대구 전자도서관 이용 안내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행사 및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원장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을 배우니 하늘 냄새라는 시가 떠오릅니다. 사람이 하늘처럼 맑아 보일 때가 있다. 그때 나는 그 사람에게서 하늘 냄새를 맡는다. 건강한 날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